정부는 부랴부랴 유해 물질이 검출된 학교의 고무 분말을 전면 교체했고 안정성 기준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고무 분말뿐만 아니라 인조잔디에도 납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계속 얘기했었고. 지난 2008년에는 수원의 한 초등학교 인조잔디 파일에서 기준치의 49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습니다. 이번에는 잔디 파일에 색깔을 내는 데 쓰는 녹색 안료가 문제였는데 납 같은 중금속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납으로 인한 피해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아이들의 신경행동적 장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과잉행동 증후군이 있는데요. 정부는 엄격한 품질 기준을 적용한 KS 규격을 만들어 고시했고 제조업체들이 안전성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생산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거 기준이면 충분하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전부 했죠.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 정도 되면 안전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전문가들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유해 물질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건강에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너무 아니란 생각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보고서와 WHO 보고서에서도 어린이들은 저농도에서도 그러니까 적은 양에서도 충분히 납에 중독이 될 수 있고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시간 내에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초등학교 체육교사인 박영길 씨는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합니다. 지난 2007년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이 조성됐고 그때부터 몸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팔에 물집이 생겨서 굉장히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4, 5년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흔적들이 가시지는 않거든요. 생기고 뭐 가렵고. 예, 가렵고 뭐. 근데 아토피 증상 비슷한데 그것이 이제 이 잔디 운동장에 요인이 있느냐 아니면 이 태양의 복사열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렵고 물집이 생기는 증세로 한동안 고생했는데 불편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쪽은 더 많이 달았네요. 수업하면서 제가 가장 애로를 느꼈던 것은 이 폐타이어로 만든 이 고무칩에서 굉장히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두통이라든가 메스꺼움, 어지럼증 같은 걸 유발하죠. 흙 운동장에서 할 때보다는 활동 중에 이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아이들, 그래서 따로 열애시켜서 휴식을 취하게 하는 아동들이 많이 나오고 그들이 인조잔디 운동장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온도 상승입니다. 현재 지표면에서 1m 정도 높이의 대기 온도는 22, 3도 정도 됩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의 표면 온도는 몇 도까지 올라갔는지 측정해 보겠습니다. 야외 활동하기 좋은 20도를 오르내리는 전형적인 봄 기온인데도 표면 온도는 47도까지 올라갑니다. 인조잔디 표면은 맑은 날의 경우 대기 온도의 2.5배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한여름에는 최고 70도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온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40도 이상 넘어가는 일이 매우 흔하기 때문에 40도 이상의 온도 조건에서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10분, 20분 마음껏 뛰어놀게 하면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고 걱정되는 게 탈수. 너무 뜨거워서 그런 문제가 애들한테 그냥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여름에 네. 여름에 더운 날은 네. 뜨겁지 않아요, 여기? 네, 진짜 뜨거워요. 얼만큼 뜨거워요? 막 질 것 같아요. 잘하면. 그럼 여름에는 해도 못하겠네? 그래도 재밌어서 그냥 해요. 이렇게 고온이다 보니 넘어지거나 슬라이딩을 했을 때 타박상 대신 상처 부위가 벌겋게 되는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일단 날이 더우면요 사용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넘어졌다 하면은 거의 화상을 입는데 선생님들은 또 인조잔디 운동장이 축구 이외에 다양한 교육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체육뿐 아니라 다른 교과와 교과 통합적인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나와서 흙도 만져보고 쌓고 뿌리고 하는 그런 활동이라든가